자, 어떤 범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 현 정부와 수사기관인 검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째, 범죄 선상의 주요 인물로 올라와 있는 자를 방송에 섭외한 PD, 방송국 대가리들이 일단 첫째 문제겠고, 옳다구나 하고 그걸 덥석 물고 방송에 출연해 기회는 이때다라는 듯 입을 턴 출연자가 둘째 문제겠고, 그렇죠? 자, 이번에 말이죠. KBS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과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을 섭외해 토론 배틀을 시킨 모양입니다. 토론의 취지는 전직 양당 대표들로부터 현 대한민국 정국에 대한 훈수를 듣는다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국민의힘 이준석이야 원래 매번 정부나 정당을 비판만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송영길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주요 인물, 가장 핵심 인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수사가 다 진행되기도 전에 마음껏 입을 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KBS란 곳은 도대체 어떤 괴상한 애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듭니다. 이게 막말로 대놓고 한판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을 털게끔 해줬다라는 건 여기 기사를 통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중에 송영길이 진행자의 민주당의 위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 검찰 독재 정권의 무지막지한 국정농단에 대해 싸워야 할 거 아니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혹시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자 송영길 전 대표, 아니다. 내 얘기는 아니고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라는 답으로 얼버무립니다. 수사의 대상자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욕하는 방송. 저 송영길의 말 중에 저는 도대체 뭐가 검찰 독재 정권인지를 모르겠고 뭐가 국정 독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잡아들이면 그게 검찰 독재 정권이고, 혹은 정부의 인사 중 상당수가 검찰 출신이 자리를 잡으면 그게 검찰 독재 국가라는 소린 건가요?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민변만 안 쳤는데, 운동권 애들만 안 쳤는데, 그건 뭐 그러면 간첩 독재 국가입니까? 그리고 국정 독단이라고 하는데 독단의 뜻을 이 양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정을 독단으로 진행을 할 수가 아예 없게 입법부에서 니들이 180석 떼거지로 막아서고 있는데 무슨 국정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말이 쳐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 방송에 나와서 입을 털고 있는 송영길을 좀 보면 마치 본인은 죄 없는 사람, 본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 마냥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아닌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이런 자를 방송에 출연시켜서 정부, 수사기관, 현 정국의 훈수, 비판을 두도록 그 판을 깔아준 KBS는 또 얼마나 최악의 집단인지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BS 보도국장이 민노총 위원장이래잖아. 한국공영방송의 간부급 인사가 민노총 위원장이라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거 민노총 간첩단 뉴스 송두리째 빼버려가지고 보도 안 하고 지들이 오보낸 화면 은폐하려고 앵커 옷까지 갈아입히고 화면까지 바꿔치기 하는 등 개생 쇼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내부 고발이 당연히 나왔겠죠. 한국공영방송이 이런 짓을 한다, 편파, 거짓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성토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바깥으로 알려지자 해당 사건을 밖으로 알린 그 KBS 평기자 누구야? 이영풍 기자인가? 그분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민노총 국장실로 소환이 돼가지고 겁박당하고 모진 소리 들었던 거. 근데 이번에 KBS가 또 마치 본인 KBS 수신료 분리 강행에 불만을 갖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뭐랄까 개기는 듯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대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니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괴롭혀 줄게, 대충 요런 마인드라고나 할까? 자, 이번 방송에서 송영길의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분이라고 칭하면서 이분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피의자로 취급하고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사가 수사 대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큰 문제다. 자, 이 말도 졸라 웃긴 게요. 그러면 슈바 이재명이 피의자지 일반적인 야당 대표냐? 이재명은 피의자입니다. 그것도 온갖 범죄에 연루된 아주 강력한 피의자.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게다가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잖아. 이거 기억 못하나 봐요, 송영길이.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몸통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재명의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간 거, 이재명만 빼고. 근데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은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 대선 토론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의 몸통은 내가 아니라 저기 서 있는 윤석열 후보가 진짜 대장동의 몸통이며 대장동 사건은 곧 검찰 게이트라고 줄곧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들 잊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뻔뻔하고 지가 저지른 대형 비리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리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당했는데 직접. 그럼 범죄자한테 무슨 일말의 정을 바랍니까? 나 같아도 못하겠다. 게다가 대장동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잖아, 비리가. 막말로 야당 대표가 주마다 법원에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받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러고서 대표직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내려왔어도 수십 번을 대표해서 내려왔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러니 인정을 못 받죠. 범죄 피의자 그 자체인데. 근데 그걸 또 송영길이는 이재명을 피의자 취급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앉아있고, 끼리끼리 진짜 비리 천지들 피의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아주 그냥 정부 욕하려고 칼을 제대로 갈고 나온 것 같아. 지난 대선 득표차가 0.76%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득표를 합하면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현재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힘보다 10% 높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슈바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1년이 넘었는데 저 양반은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어 보이게. 그렇게 꼬우면 이기든가. 뭔 말이 많아. 그리고 무슨 민주당 지지율이 10%가 높습니까? 또 방송에 나와서 저딴 거짓말을 하네. 지금 여야 34% 지지율 동률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양반들은 진짜 입만 열리면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구라를 치는 애들이라니까요. 믿지 마시고 직접 검색해서 보십시오. 3초면 들통난 거짓말을 대체 저기서 왜 하고 있는 거야 멍청하게. 마지막으로는요 또 음모론도 펼칩니다. 저번에는 무슨 태블릿 PC 얘기까지 꺼내더니 이번에는 한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 한일 회담 밀약을 맺은 것 같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에다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약이라니 옌병을 꺼. 자, 지금 여러분 대충 1년의 상황을 보니까 일단 KBS가 제일 나쁩니다. 왜냐? 거의 이건 뭐 간판을 떼어 달라는 것 마냥 정부에 들이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전 보여지는데, 매번 같은 진영 그리고 정부만 욕하는 이준석과 저런 헛소리들을 나불대는 주요 비리 혐의자를 동시에 불러서 현 정부, 대통령, 여당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분명히요 KBS 쟤네들 저 송영길을 섭외할 때 인지는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송영길의 비리들을. 그리고 송영길이 출연해서 어떤 나쁜 말들, 미친 말들을 해댈지 어느 정도 예상도 했을 거고, 이건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패널을 구성해서 토론을 시켰다라는 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에 대한 일종의 반발작용으로밖에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론은 역시 KBS는 맛이 같다라는 거죠. 이 KBS라는 한국 공영방송이 언제쯤 간판을 내리게 될지, 언제쯤 새롭게 탈바꿈할지 참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